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루치과병원 서울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오늘도 한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나이는 35세 여성이시고 염증이 재발하셨어요. 이분도 예전에 이제 심미 보철을 위해서 앞니 4개를 삭제하시고 신경치료까지 받은 케이스셨고, 아마 보철물 뒤에 다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신경치료 없이 심미 보철을 진행하셨는데 추후에 치수가 괴사가 되고 이제 신경이 죽다 보니 보철물에 구멍을 뚫고 신경치료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치아는 염증이 낫질 않아서 21번, 22번 치아는 치근단 절제술까지 예전에 한번 받으셨던 흔적이 엑스레이상 잘 보이고 있어요.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 그럼 보철물에 구멍을 뚫고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인데, 저희 보존과에서 신경치료의 가장 좋은 마무리는 크라운을 씌우는 거를 신경치료의 마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세균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깨끗했지만 잘못된 치관부 보철물 때문에 세균이 다시 유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철물을 깨끗하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특히 이제 보철물이 된 치아에서는 무조건 보철물을 뜯어내고 신경치료를 하거나 재신경치료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라운을 씌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크라운 내부가 깨끗하다고 이제 확신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하신 것 같아요. 좀 예외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고, 이 환자분이 조금 더 제 기억에 남는 이유는 치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나도 공포가 심한데,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치과 의자에 앉아서 긴장을 안 하고 너무 느긋하게 편안한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물론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일부 분들은 수술을 받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치료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가 이제 긴장도가 높고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공포가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니들 포비아라고 해야 되나? 이제 바늘도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그리고 치과 체어에 앉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앉고 나서도 의사 앞에서 입을 벌리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물론 이제 의사와의 적절한 상담과 대화, 그리고 이제 신뢰관계가 쌓이면 100%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잘 이제 환자분들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이제 강한 공포가 있으셔서 저랑 대화를 통해서 공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분들은 그냥 국소 마취를 통해서 충분히 통증을 없게 제가 치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수면 마취를 진행하셨어요. 그 공포심이 너무 큰 분들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한그루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마취를 진행하고 있고, 수면 마취가 물론 굉장히 안전하지만 아주 작은 사고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마취과 전문의 원장님들이 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수면 마취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위내시경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약물이 주입되면 안 자려고 해도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잠들어 있더라고요. 잠든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기억을 전혀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공포심이 심한 분들은 수면 마취를 통해서 적절한 수술을 받는 것을 권유드리고 강추합니다. 이 환자분이 그래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치근단 절제술에 대해서 할 때 현미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분 수술한 거를 말씀드릴까 해요. 현미경들이 지금은 치과용 현미경이 꽤 많은 치과에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 주변 분들도 어떤 말을 저한테 하셨냐면, 현미경을 진짜로 써?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시지? 현미경은 당연히 쓰라고 산 거 아닌가? 근데 치과계가 너무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광고 목적으로 일단은 사긴 샀는데 실제로 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미경이라는 게 기구를 줬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련받은 병원에서 현미경 센터가 있고, 현미경을 가지고 놀 수 있게 쉽게 재밌게 표현을 하면 1인당 한 대의 현미경이 보급이 되고, 모든 케이스를 바로바로 현미경을 당겨서 볼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을 내 몸처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수련받는 3년 내내 그런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현미경을 편안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개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현미경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기간 동안 연습을 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미경을 구비를 하셨지만 제대로 쓰지 못한 병원도 아쉽지만 꽤 있는 것 같아요. 현미경을 제대로 쓰지 않고 이런 치근단 절제술을 한다는 거는, 치과 보존과 전문의들은 치근단 절제술을 했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현미경이 없기 때문에 치아 끝을 잘라내기만 하고 치아 뿌리 단면을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봉합하는 경우도
꽤 종종 보거든요. 근데 저희 수련 받을 때 한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뿌리만 잘라내고 이 치아가 낫기를 바라는 거는 정한수를 떠놓고 이 치아가 낫기를 바라기를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확률이라고 말할 정도로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 케이스로 돌아오면 술 전 사진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보이는데 뿌리 끝이 뭉뚱하게 잘려져 있고요. GP콘으로 보이는 이렇게 하얀색 치아 내부를 충전하는 재료는 보이지만 GP콘 이외에 다른 뿌리 끝에 단면상에 다른 재료가 들어간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GP콘도 좀 특이하게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고 이 작은 엑스레이로 보면 뭔가 다른 재료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뭔가 깔끔해 보이지 않는 죄송하지만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앞니가 엑스레이 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경계가 보이는 게 세라믹 계열의 심미 보철을 하신 치아이기 때문에 잇몸 경계 부위를 절개를 하지 않고 부착치은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잇몸 중간 부위를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절개를 충분히 해서 젖히고 이제 뿌리끝 부위 볼막을 제거해서 이제 노출시켰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병소가 커지면서 표면 쪽 피질골을 다 녹였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잇몸을 젖히자마자 뿌리끝 병소가 어딘지 알 수 있었고 그 병소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했어요. 병소를 제거할 때 무작정 긁어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제 병소의 피막을 확실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현미경을 보면서 병소랑 뼈 사이 경계 부위를 잘 박리를 시켜요. 잘 이렇게 박리를 시켜서 병소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걷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최대한 이 병소를 이제 깨끗하게 걷어내야지 뿌리끝 내부에 있을 만한 세균도 같이 걷어낼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최대한 노력해서 뼈랑 이제 병소를 잘 박리해서 제거를 하고 뿌리끝을 3mm 정도. 이분 같은 경우는 임상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3번 수직 부위에 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심미 보철을 하고 첫 치근단 절제술을 받으셨을 때는 원장님께서 원칙대로 절개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이 안착된 다음에 이 심미 보철을 안착된 잇몸에 맞춰서 만드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심미 보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이 보철물을 제거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보철물 자체는 깨끗하고 건전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부착치은 가운데를 절개를 했고 병소가 보이시죠? 이 병소를 깨끗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mm를 잘라내고 역충전을 잘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이 병소랑 뿌리가 있던 자리에 치조골을 잘 이식을 한 다음에 치조골 이식한 부위에 상피세포들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생체 친화적인 흡수성 막을 콜라겐 막을 잘 덮고 그 위에 봉합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철물 경계 부위의 잇몸이 퇴축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의사는 물론 좀 힘들지만 환자분들 심미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절개를 통해서 예쁘게 잘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처럼 치과에 대한 공포심이 많을 때 예전 원장님들은 제가 어릴 때도 무뚝뚝 하셨죠. 대부분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설명도 안 하시고 그냥 이거 그러면 이제 위생사 선생님들이 이거 치료하라 말씀드리고 말없이 그냥 갈고 끝나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원장님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원장님들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차근차근 설명 듣고 환자분한테 얼만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치과 원장님들이랑 잘 상의해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면 수면 마취를 통해서 공포심을 없앤 상태에서 충분히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분 이제 치료 전후 사진을 좀 비교해 볼게요. 21번, 22번 치아에 병소가 있는 게 치료 전 사진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후 사진을 보면 뿌리 끝이 일부가 잘라져 있고 물론 이제 한번 치근단 절제술을 한 치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수술할 때 똑같이 잘린 상에서 3mm를 잘라내면 치아가 너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3mm까지는 아니고 한 1mm 정도를 삭제를 한 다음에 내부를 잘 삭제를 해서 세균이 숨어있을 공간을 최대한 없애고 MTA라는 역충전 재료를 통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술 후 직후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상 이렇게 검은 병소가 안 보이는 이유는 치조골, 인공뼈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흰색으로 보이고 주변 뼈랑 비교해 보시면 패턴이 좀 다른 게 보여요. 조금 더 좀 모래알갱이 같은 이제 하얀색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인공뼈가 당장은 단단하진 않지만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이 치아의 예후가 좋다면 주변 뼈랑 내피가 스며들면서 깨끗한 건강한 단단한 뼈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 잘 마무리되셨고요. 전후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시면 아주 깨끗하고요. 예후 아주 좋고 심미보철물 심미성을 해치지 않고 절개했기 때문에 잘 유지하면서 잘 쓰고 계신 환자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이제 비슷한 케이스신지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요. 공포심을 치과에서 잘 이제 상의를 통해서 낮출 수 있다면 원장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만나서
국소 마취하에서 수술을 잘 진행하실 수도 있고, 강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으시다면 그런 수면 마취를 통해서 공포심을 없애고 좋은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